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엔비디아를 바라보는 시장의 눈이 점점 높아집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지만 다음 분기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월가에선 엔비디아에 대한 시장의 눈높이가 더욱 높아졌다고 분석합니다. 실적 발표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엔비디아의 신제품 블랙웰에 대한 우려입니다. 지난 8월 실적 발표 당시 블랙웰은 4, 4분기부터 양산에 들어간다고 밝혔지만 블랙웰의 구체적인 출시 일정, 구체적인 매출 증대 기대치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하락 출발했던 삼성전자가 장중에 2% 넘게 반등했습니다. 오후 들어 매수세가 유입되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약 260억 원 규모 순매수를 기록 중인 기관이 반등을 이끈 것으로 추정됩니다. 삼성전자는 기관 순매수 1위 종목에 올랐습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 당선 이후 국내 증시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며 투자 열기도 사그라들었습니다. 한때 20조 원에 달하던 비투 규모는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내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국내 증시는 별다른 반등 모멘텀 없이 횡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영풍재진은 비니 1호 투자조합을 상대로 10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해 21일 현금 납입이 완료됐다고 공시했습니다. 당초 29일 완료 예정이었으나 앞당겨 이날 현금 납입을 완료했습니다. 이번 증자와 관련해 영풍재지 측은 재무구조 개선 효과로 이익의 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일장에서 바로 수익 내볼 만한 종목을 찾아드리는 단타일타.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이정원입니다. 전일 미증시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경기 우려에도 엔비디아 실적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왔고요. 오늘 우리 시장 하락 마감했습니다. 기관의 매수세 삼성전자는 2% 가까운 상승률 보여주었고요. 오늘 바이오주들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흐름 가져갔습니다. 자,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 단타로 투자 전략 세워보기 위해서 단타 고수이신 영석쌤과 함께 해볼 텐데요. 영석쌤 모셔보겠습니다. 영석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조금 지지부진하긴 했습니다. 횡보장 연출되었는데요. 시장 흐름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시장 자체가 좀 반등하면 좋겠습니다만 코스피는 여전히 2,500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700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700선 아래에서 계속 횡보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 안에 있는 모멘텀, 그러니까 상승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이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2차전지 올랐고요. 그다음에 펄어비스 게임 관련주도 좀 올랐고 JYP 엔터주들이 최근에 좋은 흐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 전반적으로 방어해주면서 오늘 약보합 마감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특히 오늘 좀 상승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보시면 오늘 좀 크게 상승을 했는데 2% 56,400원입니다. 6만 원을 뚫는다면 7만 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데 차트 보시면은 수급이 외국인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보시면 계속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순매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 기관이 좀 순매수 전환하면서 상승, 그러니까 반등하는 데 좀 큰 도움이 줬다라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개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 기관 매수세에 힘입어 오늘 좀 차익 실현하는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는 이 경쟁력, HBM에 대한 경쟁력, SK하이닉스에 많이 뒤처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우려를 어떻게 종식시키는가, 일단 그게 첫 번째 과제일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HBM 떠나가지고 외국인 수급이 문제입니다. 외국인들이 결국 돌아와야. 지금 외국인들이 자사주 매입 발표 딱 했을 때 한 번 들어왔고 그 전에는 계속 매도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것만 뺀다면 이제 삼성전자는 충분히 6만 원, 7만 원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이 잡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장세에서는 대형주를 공략하는 것보다는 중소형주, 특히나 오늘 신규 상장주들 좋은 흐름 보였는데 중소형주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짧게 치고 빠지는 전략 구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같이 짚어봤습니다. 코스피 2,500선 아래에서 계속해서 머물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오늘 상승해 주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하는 포지션이었지만 기관이 매수하면서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속에서 대형주 공략보다는 중소형주 단타 전략 세워가시면 되겠고요. 그러한 단타 전략들 우리 영석쌤과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오늘 장에 투자자들한테 주목받았던 인기 종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석쌤 오늘 삼성전자 흐름 좋았는데요. 또 다른 인기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었을까요? 네, 우리 단기 투자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를 꼭 보셔야 됩니다.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를 보지 않는다면 이 섹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주도주가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매일 장 마감하고 나서 이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에 있는 인기 있는 종목들 요거 한번 다뤄볼 겁니다. 요거는 곧 내일 시가에 공략할 종목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집중하셔가지고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내일 시가에 공략해 볼 만한 지금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 랭크되어 있는 종목들은 한미글로벌이 하나 있습니다. 한미글로벌 보시면 재건 관련주로 올랐어요. 한미글로벌이 예전에는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한다라는 이슈로 빈살만 관련주 이렇게 올랐는데 지금은 재건 관련주로 해가지고 좀 올랐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이 나왔고 분봉상으로 상한가 아쉽게 못 닫았습니다. 그래서 얘가 대장은 아니고요. 일단 지금 재건 관련해서 대장은 삼부토건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삼부토건 보시면 4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자, 확대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4위에 지금 삼부토건이 딱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 알테오젠 특히나 많이 관심 가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바닥에서 팍 빠졌다가 지금 오늘 올라온 애니까 알테오젠은 관심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한미글로벌, 삼부토건, 대동 3, 4, 5인데 다 재건이라 이겁니다. 재건 관련주가 오늘 상승한 데에는 여러 가지 재료가 있습니다만 특히 한 가지 평화협정에 관련된 언급을 푸틴 대통령이 직접 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리스크 우리가 알고 있어야죠. 그 평화협정이라는 것은 그냥 평화협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토를 일부 우크라이나 영토를 받고 플러스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장주는 삼부토건이다. 그리고 한미글로벌이 부대장이다. 그리고 대동이 3등주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동기어가 오늘 좀 치고 올라왔는데 대동기어 역시도 대장주로서 삼부토건과 같이 좀 움직이는 흐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일봉상으로 얘가 강하게 상한가를 닫아놨는데 분봉을 보시면 13시 56분에 닫고 나서 쭉 풀리지 않고 얘가 상한가를 직행했습니다. 상한가를 우리가 간 종목들을 비교 대조할 때 삼부토건과 놓고 볼 때 얘는 15시 13분에 닫은 종목이고 그다음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동기어 12에 랭크되어 있는 대동기어는 13시 56분에 닫은 애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일단은 최선호주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시면은 SY 스틸텍 역시도 재건 관련주입니다. SY 스틸텍 역시도 재건 관련주인데 차트 보시면 상승 이후에 눌림 나오고 나서 전고점 돌파하면서 주가 오르고 있습니다. 얘가 지금 52주 신고가 달성하고 만원 부근에서 꼭대기 찍고 빠지고 있는 종목인데 이런 종목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세력들이 바닥 구간에서 매물대 소화한 다음에 고가 찍어놓은 종목이라면 개인 투자자에게 물량을 던지기 위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차트이기 때문에 언제 던질지 모르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씩이라도 이제 차익 실현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신규 매수를 검토하시는 분들이라면 5일선 위에서만 매수하시는 게 좋아 보일 것 같다라는 전략까지도 제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SOS랩이라는 종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SOS랩 15위에 랭크되어 있는 종목인데요. SOS랩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 관련주, 로봇 관련주로 오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로봇 관련된 발언을 하면서 5일선 타고 SOS랩이 올라오고 있는 종목인데 자, 이 차트 보시면 매물대가 앞에 좀 있습니다. 매물대가 앞에 있는데 상승 파동 이후에 눌리고 재차 반등한 종목이죠. 얘가 5일선을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5일선을 이탈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5일선 기법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7,500원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 홀딩 하시거나 들고 계신 분들은 아니면 신규 매수 관점에서도 접근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교보 17호 스펙 보겠습니다. 교보 17호 스펙. 교보 17호 스펙 보면 오늘 장중에 천하제일 단타 대회가 열리고 쭉 빠졌습니다. 5,000원 하던 종목이 5,000원까지 거의 올라갔던 종목이 하루 만에 2,160원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침 방송에서도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지금 재건 관련주랑 방산 관련주가 뚜렷한 움직임이 아침에는 안 보이기 때문에 신규 상장 위치라든지 3빌리언 혹은 교보 17호 스펙 오늘 상장하는데 이런 쪽에 돈이 몰릴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우리가 신규 상장을 들어갈 때는 길게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침에 그냥 오르면은 한 5에서 10% 짧게 먹고 나오는 단타 전략 유효하다라는 설명도 제가 같이 드렸죠. 이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범양건영도 역시나 보겠습니다. 범양건영도 13시 5분에 상한가 닫아놨고요. 마찬가지로 재건 관련주입니다. 재건 관련주가 지금 무더기로 상한가 가는 걸 봤을 때 확실히 오늘 장은 재건이 강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SY스틸텍, 한미글로벌, 범양건영, 대동기어, 히림까지도 무수히 TVM도 재건입니다. 재건 관련주가 다 가고 있는데 범양건영 같은 경우에는 13시 5분에 늦게 상한가를 닫아놨으니까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상한가 간 종목을 공략하려면 최대한 빨리 닫은 종목을 공략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에 있는 종목들 한번 다 살펴봤고요. 제가 매일 아침 8시 30분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를 꼭 봐야 되는 이유는 아침에 우리가 단타를 하는 데 있어서 종목 선정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이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에 있는 종목들을 토대로 시초가 공략할 만한 단타 종목들 여러 가지 뽑아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도움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인기 검색 상위 종목들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재건 관련주 좋은 흐름 보여줬고요. 특히나 대동기업 최선호주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SY스틸텍 그리고 한미글로벌, 건영, 히림까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매수 관점은 5일선 위에서 매수하자라는 관점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단타 투자 전략 세워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장 시작 전 오전 8시 30분 단타 무료 방송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받을 준비가 된 것 같은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명품 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단타에 대한 투자 기법 강의를 자세하게 해주시는 시간인데요. 자, 영석쌤 오늘의 강의 주제는 어떤 내용일까요? 예, 오늘의 강의 주제는 일파 이후 눌림 기법입니다. 제가 방금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를 통해서 종목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말씀드렸는데 단기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종목 선정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종목 선정을 하고 나서 어떻게 내가 매매할 것인가, 타점을 잡는 것 역시도 중요하겠죠. 예컨대 오늘 단타 종목으로 대동기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대동기어를 매수할 건데 이걸 시초가에 매수할지 종가에 매수할지 눌릴 때 매수할지 장중에 매수할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타점을 잘 잡는 방법에 대한 강의 일파 이후 눌림 기법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시세 초입 부근에서 거래 대금이 1,000억 이상 나와야 된다. 1,000억이라는 것은 제가 장이 좀 좋을 때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지금 장에서는 1,000억까지는 아니더라도 500억 이상만 들어오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장이 좀 워낙 거래 대금이 줄어들고 있고 700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00선도 돌파 못하고 코스피도 마찬가지고요. 흐름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장세에서는
500억만 나와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세 초입이라는 말 자체가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건데 말 그대로입니다. 상승 초반 부분에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승할 때 얘가 올라가는데 이때 거래 대금이 얼마가 들어와야 된다고요? 1,000억. 근데 지금은 500억도 괜찮습니다. 요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재료의 연속성을 확인해야 된다. A급에서 S급 재료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A급, S급 재료 내가 좀 설명을 드릴 건데 간단합니다. S급, A급, B급이 있어요. S급이라는 것은 주린이, 그러니까 주린이 분들에게 물어보길 바랍니다. 주식을 아예 하지 않은 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기름이 난대. 동해석유 테마지 않습니까? 한국가스공사, GS글로벌 뭐 이런 것들. 누가 들어도 놀랄 만한 것들은 S급 재료라고 합니다. 초전도체도 마찬가지죠. 초전도체. 이런 것들, 로봇, AI.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나 부장님한테 올릴 보고서 작성해줘. 탁 작성해주지 않습니까? 아웃풋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에 나왔을 때 야, 혁신적이다. 이거는 주식을 하지 않은 이에게 물어봐도 이렇게 대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은 S급 재료라는 겁니다. S급 재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런 것들 S급 재료가 있으면은 우리가 재료의 연속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고 이 기법을 쓰는 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확률 높은 매매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요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A급 보겠습니다. A급 재료. A급 재료라는 건 말 그대로 간단합니다. S급은 아닌데 B급은 아닌 거겠죠. S급도 아니고 B급도 아니고 애매한 그냥 뭐 이 정도면 올라가겠지 싶은 그런 재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A급 재료라는 것은 정부 정책주가 있어요. 정부 정책주. 뭐가 있습니까? 우주항공. 뭐 우주항공청을 개청한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요걸 A급 재료라고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데 이게 왜 S급 재료가 아니냐면 매번 같은 이슈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 참여자들도 너무 이 이슈에 익숙하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너무나 많이 알려진 이슈다. 우리가 이전에 동해석유라든지 초전도체 같은 건 나왔을 때 우리가 처음 듣는 이슈다 보니까 S급으로 분류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은 너무 많이 나오는 이슈다 보니까 우리가 A급으로 분류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B급 재료가 있는데 말 그대로 B급 재료는 우리가 매매할 수 없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잠깐 올랐다가 빠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실 때 이런 것들을 매매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죠. 주식하지 않은 여러분들 지인한테 나 어떤 뉴스 기사거리를 얘기해 봤을 때 야, 이게 정말 대단하다 싶은 그럴 만한 재료라면 우리가 충분히 이 기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어디서 매매할 것인가 요거를 좀 배워보는 건데 자, 1파 이후 눌린 구간 이평선 지지라인을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1파 이후 눌린 구간 이평선 지지라인 확인. 1파라는 건 말 그대로 상승 구간을 의미합니다. 상승 구간. 상승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눌릴 때 이동평균선을 지지하는지 여부를 보셔야 된다 이거예요. 이동평균선.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라인을 만약에 지지해주고 올라간다면 요거는 이제 이 기법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것은 이동평균선, 여기 이동평균선을 지지하는지 여부를 보시길 바랍니다. 요거. 자, 그 다음에 단기 이평선 기준으로 분할 매수한다. 손절은 장기 이평선이다. 요거 제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선을 이렇게 거무줄처럼 얽혀놓은 걸 그려놨는데 요게 5일선이고요. 요게 11선. 그다음에 요게 21선입니다.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61선, 121선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이 선이 장기 이평선이고요. 이 선이 단기 이평선입니다. 근데 단기에 눌렸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분할 매수를 한다고요. 근데 이 장기 라인을 이탈하면 손절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되게 간단합니다.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여기 대이면은 그냥 분할 매수 50, 20 잘라서 분할 매수 하시고요. 60, 120 이탈하면 바로 잘라내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개념만 아시면 우리가 충분히 실전 차트를 통해서 종목을 뽑아내고 쉽게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개념들만 봤을 때 우리가 잘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차트 보면서 구체적으로 심층적인 분석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종목을 뽑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차트를 일단 이렇게 키시고요. 특정 일자 상한가로 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상한가 간 종목들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지금 상한가 간 종목들은 보시면 안 되고요. 한 11월 4일로 가보겠습니다. 11월 4일. 자이글을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자이글이 차트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차트가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그 차트의 형태만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차트 형태가 상승이 나오죠. 상승. 그리고 눌림이 나오죠. 제가 상승할 때는 거래 대금이 얼마가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1,000억이면 좋은데 500억 이상은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오케이입니다. 500억 이상. 그래서 500억 이상만 나온다면 일단은 우리 시청자님들이 그 종목을 선정하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얘는 거래 대금이 500억이 안 실렸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그래서 패스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얘가 500억이 실렸다라고 가정하면 이런 단기 이평선 같은 데서 분할 매수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요거 좀 차트가 좀 이렇게 좀 좋지 않은 차트인데 여러분들 보시기 좋을 만한 차트 한번 실시간으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거죠. 요런 거. 아티스트 스튜디오라는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얘가 딱 이게 기본 차트인데 상승이 나왔죠. 이때가 1파라고 하는 겁니다. 즉 상승 구간이라고 하는 거죠. 상승이 나왔다 이겁니다. 자, PPT 보면서 제가 볼게요. 시세 초입 거래 대금 1,000억 이상, 1파 이후 눌림 구간 지지라인 확인. 상승이 나왔을 때 지금 거래 대금이 1,000억 이상 나왔죠. 제가 지금 500억이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000억, 1,500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기법을 일단은 쓸 수 있다 이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할 때 어디서 매매를 해야 되냐. 1파 이후 눌림 구간 이평선 지지라인을 확인해야 된다. 이평선들이 어디 있죠? 이 선을 이평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자, 여기입니다. 이 선이 5일선이고 이 선 11선 그다음에 이 선이 21선입니다. 5, 10, 20이 있죠. 우리가 이 선을 기준으로 거미줄 같은 이 선을 기준으로 분할 매수를 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상승했을 때 거래 대금 들어왔네. 우리는 눌릴 때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이때 한번 들어갈 수 있었겠네요. 이때가 얼마냐면 한 19,000원 정도 됩니다. 이때 1차 체결됐습니다. 여기. 자, 그다음에 쭉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한번 체결해 놨고 11선이 이때 또 닿였죠. 이때 한번 매수. 그다음에 21선 닿이나요? 21선 안 닿이네요. 21선 안 닿아요. 60, 120 장기 이평선 이탈하면 우리가 손절하면 된다라고 했고 50, 20에 분할 매수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라인은 아직 이탈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손절하지 않고 계속 들고 가면 되는 것이고 자, 보겠습니다. 쭉쭉 가는데 얘가 아직은 올라가지 않고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평단가가 한 이쯤 될 거고 올라갔을 때가 가격이 25,000원 정도 되는데 이 라인에서 우리가 매도를 충분히 할 수가 있었겠죠. 다만 나는 수익을 좀 크게 볼 거야. 전고점을 돌파할 때 볼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더 길게 보실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5, 10, 20 이 선 따라 분할 매수하시고요. 반등 줄 때 그냥 한 5에서 10%만 나오면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그냥 바로바로 팔고 넘어오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공식처럼 받아들이셔야 돼요. 공식처럼. 자, 그리고 내용도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단기 이평선 기준 분할 매수 손절은 장기 이평선이라 해놨는데 이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고 종목을 다른 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종목 코인테크. 자, 이런 거 한번 볼게요. 자, 이런 거는
상승이 나올 때 거래 대금이 합쳐서 한 평균 600억, 700억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600억, 700억이 평균적으로 나왔는데 평균 거래 대금이 이렇게 나왔는데 얘가 상승이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일단 1파가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1파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빠지는데 여기가 5일선이고 여기가 10일선이고 여기가 20선이죠. 근데 우리가 만약 매수했다 하면 여기서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반등하지 못하고 60 라인을 이탈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종목은 손절해야 되는 종목이라는 거죠. 이 종목은. 그래서 이렇게 맞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장기 이평선을 이탈할 때는 바로 여러분들이 손절해 주셔야 됩니다. 바로. 자, 그다음에 노랑풍선 이런 거는 뭐 우리가 음봉 유성형 캔들이 나왔으니까 보실 필요가 없고요. 쭉쭉 가보겠습니다. 하이드로 리튬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매매해 볼 수 있다 이거죠. 보시면 상승 초입 부근에서 거래 대금이 들어왔죠. 거래 대금이 들어왔고 쭉 올라갔는데 얘가 눌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죠. 그러면 우리가 이게 눌림 기법이지 않습니까? 눌림 기법. 5일선, 11선, 21선 이렇게 있을 때 이 구간에서 우리가 분할 매수할 수 있다 이겁니다. 다만 얘는 61선, 121선이 위에 올라와 있는 종목이니까 시세 초입 부근 여기 라인을 이탈할 때 정리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라인 이탈할 때. 그래서 여기 라인 이탈할 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가격이 1,750원 정도 됩니다. 1,750원. 그래서 여기 라인을 여러분들이 손절 유동적으로 좀 잡아주셔야 된다는 말씀 드릴게요. 자, 그다음 자이글 한번 보겠습니다. 자이글 아까 봤고요. 11월 5일, 6일, 삼부토건, 셀루메드, YJ링크. 자, 쭉쭉 가보겠습니다. YJ링크 보시면 이 종목도 아까 똑같은 패턴을 적용할 수 있는데 상승이 나오죠. 상승이 나왔는데 얘가 1파가 나오는 겁니다. 1파가 나왔고 그 다음에 눌림이 나오는데 여기가 5일선, 11선, 21선이 있습니다. 5, 10, 20이 있는데 여기 라인을 우리가 분할 매수 기준으로 잡을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근데 여기 라인 분할 매수를 하는데 이탈했지 않습니까? 장기 평선 지금 안 잡혀 있죠. 이거 신규 상장이라서 그렇습니다.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아예 패스하는 게 맞다 이거. 장기 평선이 형성이 안 됐으니까. 이런 것들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SY 스틸텍. 자, 이런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재건 관련주인데 얘가 지금 상승이 나왔죠. 상승이 나오고 나서 거래 대금이 2천억 이상 들어왔는데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은 어디겠습니까? 눌림 구간이지 않습니까? 눌림 구간. 여기가 5일선, 11선, 21선이 있죠. 50, 20이 있습니다. 5, 10, 20이 있는데 상승 이후에 눌릴 때 5, 10, 20 이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분할 매수. 5, 10, 20. 그래서 이 라인이 이탈할 때 여러분들이 장기 이평선 다이니까 장기 이평선을 기준으로 손절을 해주시면 되고요. 5, 10, 20 분할 매수해가지고 올라갈 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는 것을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좀 이렇게 맞춰보도록 할 텐데요. 내용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초입 부근에서 거래 대금이 1,000억 이상 들어와야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재료의 연속성을 일단 확인하셔야 됩니다. 재료의 연속성을 확인하셔야 되고 1파 이후 눌림 구간 이평선 지지라인이 확인될 때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하시고 장기 이평선 이탈한다면 정리하시면 된다. 제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단타 성공을 위한 1파 이후 눌림 기법을 실전 차트에 직접 적용하는 방법까지 배워봤습니다. 1파 이후 눌림 구간에서 이평선 지지라인 확인하고 단기 이평선 기준으로 분할 매수하는 전략 배워봤고요. 이러한 기법 강의들 조금 더 자세하게 배워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오전 8시 30분 단타 무료 방송 온라인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녁 8시에도 무료 방송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단타 클래스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1타 종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1타 종목 시간입니다. 방송에서 짚어주셨던 1타 종목들의 리뷰부터 해볼 텐데요. 자, 어제 방송이었죠. 11월 20일 방송에서 짚어주신 바이오플러스 오리엔탈 전공 오늘 다 시세가 좀 나와주었습니다. 5에서 6%대까지 시세가 나와주었는데요. 특히나 바이오플러스 6% 가까운 수익률 보여주었고요. 오리엔탈 전공 상승률 3% 가까이 올라와 주었습니다. 자, 하나씩 타점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바이오플러스 같은 경우에 영석설 계속 홀딩해도 좋을지 아니면 좀 매도를 했었어야 할지 타점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예, 바이오플러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종목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장대 양봉이 윗꼬리 달린 채 나왔는데 이 앞에 장대 음봉들을 잡아먹는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공략 타점 잡아드린 겁니다. 보시면 거래 대금이 쭉 들어왔죠. 거래 대금이 들어왔는데 얘가 보시면은 600억이 들어왔습니다. 600억. 600억이 들어왔어요. 제가 지난번에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전 거래 대금을 보시라. 이전 거래 대금을 보시면 거래 대금이 전혀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거래 대금이 전혀 안 들어오는데 딱 어제 600억이 확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가 개인 투자자가 만든 거래 대금이라기보다는 세력들이 그러니까 유통 물량 쥐고 있는 수급 주체들이 만든 거래 대금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장대 음봉 보시면 거래 대금이 안 터지지 않습니까? 거래 대금 안 터지는데 얘가 도합 보면은 5%, 9%, 한 15%짜리 요거까지 합치면은 한 20%짜리 장대 음봉이 됩니다. 요게 거래 대금 실리지 않은 채 나왔다는 것은 이게 다 그냥 개미 물량입니다. 개미 물량. 개인 투자자가 여기 매도세 나오면서 다 던지고 매도세로 다 던지고 세력들이 요 바닥 구간에서 담았다라는 겁니다. 세력들이 다 담았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돈을 쓰면서 올릴 수 있었다라는 거죠. 결과론적으로 오늘 시가에 매수하신 분들은 5% 정도 찍혔다가 한 6% 약 찍혔다가 내려온 것인데 얘는 중요한 선들이 다 역별 구간인데 어쨌든 이 지지선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버티고 있어요, 여기. 지지라인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5일선, 11선 이 단기 이평선이 가격이 제가 봤을 때는 5,000원 정도 되는데 이 라인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여기서 양봉 하나 더 올라가면서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환경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얘가 올라간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매물대가 너무 많습니다. 매물대. 이게 다 보면 매물대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매물대. 매물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 어떻게 봐야 된다고 제가 설명드렸습니까? 짧게 보는 게 낫습니다. 짧게. 그러니까 매물대가 굉장히 많으면 짧게 보는 게 맞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매수하시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데이 트레이딩이나 2, 3거래일 안에 파는 단기 스윙 관점에서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엔탈 전공입니다. 자, 오리엔탈 전공 보시면 오늘 장중에 살짝 올랐다가 빠졌는데 제가 요거는 음봉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흡사 유진로봇. 유진로봇가 좀 패턴이 비슷하다라는 설명을 드렸어요. 보시면은 얘가 추세가 이렇게 가고 있고 양 이렇게 나오는 애인데 보시면은 자, 오리엔탈 전공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세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양음. 다만 이때 뭐 음봉이 3거래일 연속 나왔다. 요 정도 차이점은 있겠네요. 그래서 뭐 내일도 음봉으로도 뺄 수 있겠지만 제가 어제 강조드린 부분은 5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5일선. 5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5일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5일선 이탈하는지 여부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5일선 만약에 이탈하지 않는다면 쭉 올라갈 수 있다. 그럼 이것을 활용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기법이 뭐였죠? 5일선 기법이라는 거죠. 5일선 기법. 네, 요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지금 바닥 구간에서 얘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이오 플러스와 마찬가지로 거래 대금이 실리고 있으니까 거래 대금이 실리고 있고 매물대를 소화해 놨으니까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 역시도 홀딩하시면서 5일선 기준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타 종목들 리뷰 살펴봤습니다. 바로 어제 방송이었죠. 이 시간에 짚어주신 종목들 오늘 바로 수익이 좀 났습니다. 바이오플러스 같은 경우에 개인 물량들 매도세 나오면서 현재 좀 던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지라인 버틴다면 양봉 하나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짧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 3거래일 안에 매도하는 전략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리엔탈 전공 5일선 기법 적용 가능한 종목으로서 계속해서 대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내일장 1타 종목들도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 MSC 보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8% 가까운 상승률 보여주었는데요. 우리 내일장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영석쌤 전략 세워주시죠. 네, MSC 보시면 제가 이거 한번 구체적으로 분석해 볼게요. 일단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고점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6월 17일에 경신했던 약 8,000원 정도 되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7,960원이고요. 여기가 한 7,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거죠. 여기도 보면은 6,500원 정도 되고요.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길게 들고 갈 만한 종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짧게 치고 나오는 것을 목표로 해야죠.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길게 보지 마시고요. 자, 그다음 보시면 여기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리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가 만약에 한 번 나왔다. 윗꼬리가 한 번 정도 나왔으면 요거 우리가 매집봉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매집 나오고 매집 나오고 매집 나오고 매집 나오고 계속 지금 바닥 구간에서 급하게 세력들이 이렇게 매집하고 있다는 이유는 재료, 그러니까 말 그대로 뉴스, 이 종목도 어떤 테마니까 어떤 이슈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곧 발현될 시기가 왔다라고 세력들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MSC는 어떤 재료 가지고 있을까요? 같이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MSC. 자, 바로 나오네요. 미국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 인공색소 제거 계획. 좀 뭔가 생소합니다. 인공색소를 제거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MSC랑 무슨 관련이 있지? 라는 일단 생각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먼저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후에 해당 색소를 제거해야 된다는 주장을 밝힌 가운데 인공색소 규제에 대해 연방 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보시면 MSC는 천연색소와 각종 조미료 분말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수혜 기대감이 작용하는 모습이다. 그렇죠. 인공색소를 만약에 제거한다면 대체되어야 될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천연색소 아니겠습니까? 그럼 천연색소 만드는 기업이 누구야라고 딱 보니까 MSC가 테마주로 낙점이 된 거죠. 그래서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이렇게 좀 강하게 말하는 그 어조 자체를 봤을 때 충분히 우리가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세력들이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력들 생각은 이거죠. 이렇게 이슈가 나올 때 계속 담고 있다가 한번 팡 올릴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럼 얘가 결과론적으로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이 전고 라인 돌파하면서 올라갈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전고 라인 돌파하지 못하고 한번 팍 올라갔다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공색소 이게 어떻게 테마로 형성될지 제가 지금 예단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상황으로만 봤을 때는 엄청나게 강력한 재료는 아니기 때문에 다만 지금 시장에서 뚜렷한 섹터는 없는 상황 속에서 몰릴만한 섹터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길게 보지 마시고 내일 시가 관점에서 짧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MSC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 고점이 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짧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고 라인 돌파하면서 올라갈 수 있을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내일장 시가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 HD 현대미포 볼 텐데요. 오늘 상승하고 도지 캔들로 마감을 해주었습니다. 내일장 전략 세워보면 좋을 텐데요. 영석쌤 전략 세워주시죠. 예, HD 현대미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좀 대형주입니다. 4조 8천억짜리 대형주인데 수급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계속 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 담고 있는데 특히나 최근에는 외국인이 좀 담았고요. 기관 투자자가 추세적으로 본다면
한 달 기준으로 계속 담고 있습니다. 뭐 오늘은 기관 투자자가 팔았습니다만 뭐 내일 담을 확률이 높은 것이고 특히나 이 기관 투자자 중에서도 연기금이 굉장히 많이 담고 있는데 연기금이 이렇게 많이 담는다는 것은 또 오히려 호재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연기금 좀 장기 투자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은 HD현대 미포가 굉장히 너무나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추세 매매 기법을 적용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오는데 여기가 저점이고 이렇게 나옵니다. 얘가 상승 이후에 눌리고 상승 눌리고 상승 눌리고 상승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추세적으로 봤을 때 자리가 빠질 수 있는 자리가 나오긴 합니다. 뭐 어디까지 빠지냐면 이 라인이니까 한 11만 5천 원이 나오고요. 반면 고점은 이렇게 얘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추세 상단은 이렇게 우리가 그을 수 있는데 이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물론 뭐 HD현대 미포 안에서 뭐 하락 모멘텀이 나온다든지 시장 자체가 갑자기 뭐 전쟁이라든지 이런 대내외적인 변수로 인해서 급락한다면 HD현대 미포 역시도 빠질 수 있겠지만 얘가 지금 올해 6월 들어와서 보면은 장기 이평선을 한 번도 이탈한 적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최애 마지노선은 61선을 잡고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61선은 가격이 10만 5천 원이거든요. 10만 5천 원. 이 라인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얘는 이 안에서 잔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내일 한 번에 들어가지 마시고요. 분할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시되 장기 이평선 이탈하면 손절하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HD 현대미포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 담고 있기 때문에 또 추세 매매 기법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내일장 시가에 접근해 보시고요. 손절 라인 장기 이평선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으로 한정 KPS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살짝 하락하고 마감을 해주었는데요. 우리 내일장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영석쌤 전략 세워주시죠. 예, 한정 KPS 한번 보겠습니다. 자, 7월 18일에 보시면 유성형 캔들이 거래대금 실린 채 나왔습니다. 보통 이렇게 나오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세력들이 물량을 덜고 나간 것이다. 물량 이탈한 것이다. 이렇게 제가 좀 말씀을 드렸죠. 근데 보시면 7월 18일 제가 수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쭉쭉 가보면 이때죠. 외국인 기관이 팔고 7월 18일에 외국인 기관이 팔고 개인 투자자만 담은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죠. 개인 투자자가 오히려 이때 바닥에서 계속 담았고요.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물량 대거 나왔습니다. 그럼 이때 무슨 이슈가 있었냐? 이것도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뉴스를 좀 말씀드리자면 자, 뉴스로 가겠습니다. 뉴스로 가서 특징주를 여러분들 검색하시면은 제가 관련 이슈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드렸는데 한정 KPS 특징 검색해 보겠습니다. 7월 아까 언제였죠? 7월 18일입니다. 7월 18일 보시면 체코 원전 수주 관련 소식의 강세. 한전 KPS가 원전 관련주로 올랐는데 뉴스를 보면 악재가 없습니다. 그냥 뭐 수주 기대감, 강세다 다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한전 KPS만 오히려 올랐다가 쭉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예측컨대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밑에서 싹 담아놨다가 뉴스가 나올 때 개인 투자자가 막 달라붙으니까 일부 차익 실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그렇게 좀 보이고요. 근데 문제는 이런 캔들이 나오면 주가가 쭉 빠져야 되는데 주가가 빠지지 않고 오히려 이 전고 라인을 돌파하면서 올라갔다. 그럼 이거는 안 좋은 차트가 아니라 오히려 좋은 차트에 우리가 속해놓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이제 유성형 캔들 패턴으로 보시고 유성형 캔들이 나왔을 때 이탈하면 안 좋은데 보통 이탈하는데 이탈하지 않고 이 고점 라인을 돌파했으니까 얘가 오히려 추세 달리면서 더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7월 18일에는 외국인 기관 투자자가 던졌는데 최근에 보시면 얘는 외국인들이 오히려 계속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은 이건 거죠. 결론은 7월 18일에 이때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싹 던지고 나서 개인 투자자가 여기 물려 있는데
손절하는데 외국인 기관 투자자가 계속 담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누가 많이 담았다? 외국인이 많이 담았다는 겁니다. 외국인. 그래서 담고 하다가 결국에는 전고 라인까지 돌파했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 거래 대금 안 실리면서 유동형 캔들 나왔는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요거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따라서 한정 KPS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니까 한 번에 다 들어가지 마시고요. 분할 매수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정 KPS 같이 짚어봤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좀 담고 있는데요. 내일장 시가부터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장 1타 종목들 살펴봤는데요. 오전 8시 30분 단타 무료 방송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 시작 전에 단타에 대한 전략들 세워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들어와 주시면 되겠고요. 또 오늘 저녁 8시에도 무료 방송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내일장 1타 종목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내일장 시장 전략 짧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석쌤, 우리 내일장은 좀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예, 코스피 보시면 지금 시장이 2,500선 이탈하고 굉장히 많이 하락하고 있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이죠. 코스닥 역시도 지금 700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시장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종목을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보유해봤자 이 박스권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어제도 이제 내일장 시장 분석해드릴 때 설명드렸지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실 분들은 구성하시되 주도 섹터의 주도주로 구성하시길 바랍니다. 화장품의 실리콘2, 바이오의 여러 가지 리가켄 바이오 이런 종목들, 유한양행 너무 괜찮죠. 이런 종목들로 일단 구성을 해놓고 시초가 단타, 종가 단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짧게 우리가 개인 투자자로서 치고 빠질 수 있는 전략 그런 거를 구사하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외국인 기관 투자자에 비해서 자금력이랑 정보력은 앞설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탁 치고 빠지고 저녁에 치고 빠지는 이런 단타 전략으로 앞으로 시장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장 시장 전략 역시 단타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 핵심 정리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단타 리뷰 종목으로 바이오 플러스, 오리엔탈 전공 수익 보는 대응 전략 세웠고요. 두 번째 1타 기법으로 1파 이후 눌림 기법 배웠습니다. 마지막 1타 종목으로 MSC, HD, 현대미포, 한정 KPS, 11월 22일 승부볼 세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단타 1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